12지지 10번째에 해당하는 만물의 완성과 성숙을 상징하는 유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조원국 지지에 유금이 있다거나 유금이 없다 해도 유금이 운으로 들어와 사조원국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지는 천간을 지탱해주며 시공간, 계절, 환경, 때, 기질, 방위, 대외적으로 드러난 기운으로 현실적, 실질적인 일들을 말하며 점진성과 순차성을 나타냅니다. 천간은 순수한 단일의 기운이며 지지는 지장간의 여러 천간의 기운들을 내포하고 있는 합상의 기운으로 천간은 외부로 드러나 보여지며 다른 오행을 생하고 극하나 지지는 행동 내부 내적 실속과 함께 다른 지지들과 합형 충파를 하므로 다양하고 복잡한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지유금은 임묘진에서 사오미를 거쳐 완연한 가을로 유중신금에서 음으로 변한 뱀으로 유중신금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부터 기운은 완연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금은 이양사음의 한 계절로는 한가을, 방향으로는 정서쪽, 맛으로는 매운맛, 식물로는 양파, 생강, 고추, 마늘을 들 수 있습니다. 숫자 금은 후천수로 4, 9를 사용하며 색으로 흰색, 백색, 음양오행적으로 음금으로 양금인 지지신금보다도 내성적이고 디테일하며 명확한 모험이나 도전할 때 과감하지 못해 머뭇거리기 쉬우므로 기회를 잘 놓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로 순간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단기 주식 투자와 같은 투자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조적으로 한주하며 금의 왕지 도와 유금은 사회축 삼합과 신유술 방합을 이룹니다. 지장간을 살펴보면 경금 10일과 신금 20일로 순수한 금오행으로만 되어 있으며 신금의 비중이 강하여 지지 유금을 천간으로 올리면 천간 신금으로 신금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묘목지장간 안에 천간 간목의 기운이 남아있듯이 유금에도 천간 경금의 기운이 있으므로 유금이 만나는 글자에 따라 경금의 기운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양력 9월 7, 8일 백로를 시작으로 추분을 거쳐 10월 8일이나 9일 한로 전까지로 본격적인 포양이 시작인 양기를 거두고 음의 영역으로 진입하며 습살 기운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지지신금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기운으로 네 것과 내 것을 나누려는 때라면 유금은 이미 분리되어 나누어진 때입니다. 유씨는 저녁 5시 30분에서 7시 30분으로 촛대에 불을 켜고 저녁을 먹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때이며 현대식으로 인공적인 불빛이 켜지는 때로 조명, 불빛을 상징하며 직장인은 하루의 일과에 대한 결과를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시간대입니다. 유금의 한자 닭유는 닭이나 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술병, 술 항아리를 그린 것입니다. 술 이외에도 발효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한자 유는 천문 근처에 있는 사찰 종을 나타내므로 천문과 관련이 있으며 사찰은 서쪽의 천상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나무를 쌓아 불을 피는 형상인 목화의 기운과 닭유자를 합한 한자의 태을유 또는 화롯불유 한자에서 따왔으므로 어두운 초저녁에 횃불을 켜고 가을 햇곡식으로 천재를 지낸다는 중추가절을 의미합니다. 중추가절이란 추석을 이루는 성어로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한 명절로 가을 중심에 위치한 8월 보름에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는 의미로 중추가절이라 부르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추석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닭유자에서 파생된 글자들은 우두머리 추, 말 그대로 촌장, 추장과 같은 우두머리라는 뜻이며 술주자는 닭유자와 수기운이 합해진 한자로 술을 의미하여 예전에는 술을 파는 주막집, 현재는 술을 파는 유흥업소를 나타냅니다.
추할 주자는 귀신 귀와 닭 유자가 합하여진 한자로 술을 많이 마셔 몸가짐이 귀신같이 꾀지지함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나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의미와 상통하는 한자라 하겠습니다. 상징적인 12지지 동물로는 닭으로 닭의 울음소리에는 양기운이 있어 옛부터 잡기를 쫓는 귀신의 역할을 합니다. 성정론에서는 유금을 독설이나 막말을 한다 하였습니다. 술 마시고 말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산명통에서는 유의사종이라 하여 절의 종으로 절처럼 조용한 환경을 추구하며 종교적으로 불교와 연관이 있다 하겠습니다. 물상적으로 나열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디자이너,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패션과 관련 있는 분야나 회계사 전략가, 총괄 관리자, 자립적인 재정 전문가, 변호사, 교사, 설교자, 분석가, 통계 전문가, 법률가, 언론인, 작가, 편집자, 제작자, 사업가, 금융종사자, 중개인, 은행원, 유금의 통찰력과 예례함의 기운과 완성된 정교한 금속 도구로 의술과 관련된 수술이나 성형외과, 침술사, 타투사와 연관이 있으며 의학이나 술과 관련된 직업군에도 맞습니다. 종교 분야, 예술인, 시인, 작가, 연예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징이나 성향적으로는 수학의 절정기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시계인인 만큼 배가 부르며 수많은 고초와 과정들을 거쳐 완성품이 되었으니 오래되었으며 금생수로 술을 생하는 수원으로 쓰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금은 완성된 열매로 타인이 부족한 면을 비판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자기 자신을 비판하기도 하며 살면서 조절해야 할 점을 알고 있습니다. 열매들 중 부패한 것은 잘 잘라 도려내어 버려집니다. 정부로 치면 부패된 정치인들을 도려내는 과정과 동시에 새로운 씨앗이 완성되는 순간이니 정권 교체가 발생되기도 할 것입니다. 춥고 건조한 바람이므로 만물의 입장에서는 칼바람으로 느껴질 것이나 만물의 기운을 응축시켜 단단하고 아주 작은 씨앗이 되어야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으며 축에서 저장되어 목에 뿌리를 내리는 다음 해를 위함이니 한 해에 불필요한 결과의 기운들은 가차없이 버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운들만을 응축시켜 손상되지 않게 지켜야 하는 소임을 맡은 시기로 나아가는 만큼 유금은 예민할 수밖에 없으며 완벽한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하여 천간신금이 있다면 생명을 다루는 정교한 수술의로도 적합할 것입니다. 신금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일 수 있으나 잘못 쓰이면 죽일 수 있는 살인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유금의 기운이 긍정적으로 쓰이면 세련되며 깔끔하며 이성적이며 군더더기가 없이 핵심적이며 논리적, 분석적, 절제력, 질서, 정연하며 디테일하나 부정적으로 쓰일 시 완벽주의로 인해 예민하며 감정 표현이 어려울 수 있고 대인관계 시 거리감이 있으며 외부의 긍정과 부정을 잘 파악하기에 잘못 발현되면 비판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하나하나 따짐으로 깐깐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원칙과 수신을 지키는 과단성이 있으며 청렴하며 솔직합니다. 모범적으로 보이려는 성향이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일에 비판과 저항을 할 줄 알며 불의에 도전합니다. 하나의 동전에는 양면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되면 자신과 타인을 대비하여 자신의 기준에 비추어 잘잘못을 지적하는 성향이 발생되므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자신보다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일이나 활동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할 것입니다. 지적을 하자니
나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지적을 안 하자니 그 사람의 부족한 능력으로 인해 본인의 일거리만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점이 문제인지를 자세히 알려주어 상대의 능력을 더욱 높이려 한 것이 받아들이는 상대의 입장에서는 치부를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니 날카롭다, 깐깐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할 수도 주변에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인이 유금이라는 청결하고 규칙에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거나 가족이나 주변인들 중 이러한 성향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시지라면 자식이, 월지라면 모친이나 내가 자라온 환경이 유금의 환경일 것입니다. 정제된 금의 기운으로 아름답고 세련되며 품격을 상징하고 지혜롭고 단정합니다. 조각같이 우아한 아름다움을 돋보이는 외모나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치밀하고 냉혹하게 대처하는 편이며 유금의 기질이 너무 완벽주의에 기울어지게 되면 배려심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기억력이 좋아 좋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마음에 담아두니 때로는 복수의 기운이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며 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에게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로 인해 하여금 나 자신의 의식을 이해하며 나 자신을 갈고 닦아 나를 깨닫고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나에게 맞는 기운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는 것도 미흡한 것들이 유금에게는 다 보입니다. 완전 무결을 추구하는 성향에 있어 청소도 깨끗이 일처리도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치 있고 실속에 있는 장소입니다. 유금에 해당하는 육치는 내실이 있고 실속적이며 경제력이 있을 것입니다. 유금이 비겁이면 가족, 형제, 친구, 동기, 동료들의 경제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영역 안에서 혼자 세심하게 일하는 깔끔히 빠르게 하는 일이나 공동작업 시 개별적으로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일들이 있는 일을 맡아 해야 자잘한 스트레스를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관력과 통찰 능력에 있어 촉이 좋으며 감각적으로 상황을 잘 파악하며 영적, 종교적인 성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금 기운으로서 자존심이 강합니다. 금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오히려 누군가가 자존심을 세워주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 또한 음금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지켜 세워주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적으로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거나 자기 본위 위주의 의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과하게 되면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으며 오만할 수도 있습니다. 유금은 일처리를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잘 처리합니다. 자신감이 있어 타인이 부탁할 시 하겠다 하면 반드시 해낼 것이며 유금이 못한다 하면 못하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는 수사나 조사, 연구에 능숙하며 정밀하게 무언가를 다루는 직업 분야에도 적성에 맞습니다. 음금인 유금이 양수인 임수를 반기는 것은 임수로 씻혀 반짝이게 될 수 있으며 임수는 신금의 필터로 맑아질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천간 정화와 지지 오화, 정호 간지가 유금 옆에 있다면 유중 신금의 기운은 강하지 않으며 손상을 받습니다. 유금은 모든 시작의 시작점으로 가장 확실한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목은 금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으며 토도 금이 없다면 방향성을 잃습니다.
유금이 망가지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주에 유금이 있다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능력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그렇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예민하며 그 예민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잠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에 유금이 있다면 망가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금을 보호하려면 임수나 해수가 있어야 하며 목이 화를 필요로 하듯 금 또한 수가 필요합니다. 수가 있어야 유금의 능력을 쓸 수 있으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유금은 모든 이물질, 부산물들이 정제되어 쉽게 망가지는 유리와 같아서 화가 아니더라도 목토수가 강하게 치우쳐져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유금의 도화의 기운은 원초적으로 근원적인 수를 잘 끌어올 수 있으므로 수를 극대화시켜 끌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금이 임수를 끌어당기는 것은 상대의 모든 것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까지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유금은 단단한 금 기운으로 묘목이나 오화처럼 활동적이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격적으로 유금은 경제적 목표가 있어 재물을 모으며 경제적 기회를 찾는 것에 능숙하며 안정적이고 특별한 인맥을 유지하고 유일한 조건에 대한 희비를 관리할 줄 아는 인간관계력을 보입니다. 물론 소심할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목표 달성을 위해 인내와 집념으로 목표를 달성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고방식으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며 주목받는 것과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의식을 토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신체 건강적으로 폐, 기관지, 대장, 피부, 치아, 소장, 갑상선, 옆구리, 팔, 귀, 코, 광대뼈, 오른쪽 갈비뼈, 신경계로 질병으로 드러날 시 폐와 호흡기 질환, 뼈와 관련된 질환에 취약하실 수 있습니다. 유금 기운이 강하면 피부 건조증이나 변비가 있을 수 있으며 기운이 약하게 되면 우울, 냉증, 피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금운의 작용은 결실, 소학, 분리, 이탈, 불필요한 대인관계 단절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손절은 필요할 것입니다. 허나 지나친 손절은 고립을 자초하므로 고독이나 외롭기는 하나 반면에 자신의 성찰을 위한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유금은 나가는 말이고 와야 들어오는 말이고 오니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옳다 해도 직설적인 발언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옳다는 기준은 나의 기준에서 옳다는 것이지 타인의 상황적 기준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금의 기운이 강하면 정교하게 타인의 약점이나 부족한 면을 지적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정직과 솔직함을 부각시키려 한다거나 타인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직설을 하게 되면 남에게 불평불만을 들을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 있으며 말로 인한 구설, 시비, 오해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은에는 돈을 빌려주면 목돈을 주고 어렵게 스트레스 받으며 푼돈으로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운에는 금은 보석 등 귀금속이나 액세서리 장사나 사업이 유리합니다. 유금운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함과 최고치가 요구되는 시공간적 기운이 들어온 것으로서 직장인은 과도한 승부욕과 최고의 성과를 내야 하는 강박관념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며 과로하기 쉬우며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둘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바다를 건너감으로 수기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대운에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주역 64개 중 20번째 풍직관으로 관괴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괴와 땅을 상징하는 곤괴로 바람처럼 사물과 사람, 세상을 넓고 깊게 바라보고 통찰하는 뜻이 관이라는 한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나라는
라는 추측만이 아니라 상대에게 보여지는 것까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은 제사 음식을 올리기 직전에 가장 경건하고 겸손한 기운으로 군주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백성들의 삶을 살펴야 백성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는 숨은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는 신중하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관찰, 통찰을 강조한 괴로 섣부른 판단이나 결정보다 상황을 이해한 이후에 실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초육효는 소인은 어린아이가 보는 것이니 허물이 없으나 군자는 부끄러울 것이며 육이효는 여자의 올바름이 이롭다 하며 육삼효는 자신을 먼저 알고 행동을 해야 함을 나타내며 육사효는 왕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는 신하가 되는 것은 나라의 빛남을 보는 것이며 구호효는 자신이 행하는 정치가 군자다운 정치를 행한다면 허물이 없으며 상구효는 자신이 베푸는 덕행이 군자답다면 허물이 없다라 하였습니다. 유금은 당사주에서 천인성으로 솔직하고 올곧은 성격으로 다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사려 깊으며 마음씨가 착하고 충성심이 강하나 짜증을 잘 내고 고집이 셀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고집을 부리는 나이가 들면서 주관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결국 제멋대로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조언을 받는다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법을 배우게 되나 그렇지 않으면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 자연을 사랑하여 유명한 산과 강을 오르는 것을 즐깁니다. 우울할 때는 바위와 계곡을 은유로 삼아 마음을 달래고 정화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건강적으로는 기관지염, 심계항진 등의 질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장경에서 천인성은 6계 중 동물계를 상징하므로 운명에 천인성이 있다면 전생의 동물계에서 환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쟁심이 강하고 승리에 대한 열망이 깊으며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연주 천인성은 한고집하며 심신이 허약하고 학업 성취가 불리하며 질병과 사고 등의 횡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월주 천인성은 성정이 깔끔하고 시원하나 인내심이 약해 과격하며 상해수가 있어 생살, 여탈, 직업이나 활인업에 종사하면 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주 천인성은 잔소리가 심하고 간섭하려는 심리가 강하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살생대권이나 할인 직업으로 업상대체해야 하며 정체성이 분명하고 개성이 강합니다. 일지가 비겁, 유금이면 고집과 아집이 두드러지고 일지 식상, 유금이면 재치와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모두를 아루는 장자의 기질을 지녔다 하겠으며 일지재성유금은 재치와 임기응변이 돋보이고 일지관성유금은 반듯하나 신체쇠약하기 쉽고 일지인성유금은 만약에 항학열이 뛰어나나 냉한 기운으로 복부나 생식기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주에 천인성이 있다면 말년 충운이 일득 삼실의 흉한명으로 제복과 육친의 덕을 기대할 수 없으며 홀로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고독명이 될 수 있습니다. 유금을 일지로 둔 일간들은 을유, 정유, 기유, 신유, 계유 일주들로 기본적으로 일지의 유금이면 비교 분석을 잘함으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편관일지에 절지를 둔 을유, 일주는 초목이 칼날 위에 서 있는 모습 또는 자갈밭에 핀 꽃의 형상으로 을목이 위태로워 보이므로 어려운 삶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간을목은 다정하고 순하나 유금은 날카로움으로 다정해 보여도 권위적이고 냉정하며
밝고 끈기가 있으며 생활력도 강하고 의지까지 강하니 지도자적 차질이 충분합니다. 천지가 음모가 금이니 사업보다 조직이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으며 매사 절제와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절제는 삶에서는 끊어진 상태로 죽음과 같으나 곧 다시 태어나는 시작의 변곡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강한 일주로 전반기의 인생보다 후반기의 인생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음목이나 양의 운동을 하므로 현실적인 실속파로 관인비를 선호하며 식재를 추구합니다. 덩굴처럼 엉켜있는 조직 내에서 화합과 친화력과 함께 주변의 강한 세력을 따라갈 것입니다. 을목은 토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금전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며 대인관계 시 사람을 떠보는 등의 모사를 꾸미기도 잘합니다. 아무에게나 관심을 갖기보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눈이 높고 고상한 면을 추구합니다. 모친의 연은 있으나 부친의 연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주의 목인 비겁이 강하다면 칠살의 기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겁은 가족, 동료, 형제, 가까운 주변인들의 힘을 더해주면 칠살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하겠습니다. 을목은 간담, 신경이고 유금은 호흡기 계통으로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간의 직업상이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조직 안에서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면 대기업 관련 하청업이나 대리점, 정부나 공조직을 대상으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으며 의료업, 상담사, 법관, 군경검, 요리사, 미용사, 꽃집, 금융업, 귀금속 분야, 디자인 예술이나 연예인도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편관과 절제가 같이 있으니 일이나 활동 시 초반기에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후에 좋아지므로 참아내셔야 합니다. 너무 돈 욕심을 가지면 재생살의 영향으로 건강이 상하기 쉬우므로 건망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취약할 수 있으니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하며 요금 편관의 기운을 직업적으로든 외부로 배출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녀 모두 배우자 궁에 을목이 절지에 놓여 연애나 결혼 시 초반에는 안 풀릴 수 있으나 서서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남명의 경우 배우자의 덕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며 을경안명합이 되어 있어 자녀에게 대한 애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이성 문제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 경우 을목일간이 요중 경금과 을경안명함을 이루므로 애인이나 배우자와 잘 헤어지지 못한다거나 애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정편관 동시에 배우자 궁에 있어 여러 번의 연애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사주에 비견을목에 있다면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경쟁하는 삼각구도도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신이 많으며 결혼할 시 배우자와 자주 다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남편만큼이나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에 대한 애착이 깊고 똑똑한 자녀를 둘 것입니다. 시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리를 두며 살 수 있습니다. 사주원국의 조합이 좋고 상생하는 구조의 운의 흐름도 유리하다면 인생에 큰 기복이 없이 순탄하게 흐르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굴곡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으니 일주만으로 운명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로 헌신과 봉사하는 삶과 온정이 있으며 단정한 정유일주는 한가위의 달로 감성과 낭만적인 다복한 일주입니다. 일관정화는 음화로 화려한 세련미가 있으며 설득력과 섬세함, 인정이 있으며 정신적인 업인, 무속인, 역술과 종교 영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유금에서 이어지는 추운 겨울에는 병화보다 정화의 불기운이 소중합니다.
겉으로는 온화하고 여성스러운 반면에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는 폭발력 또한 강하며 주위 사람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편재 일지를 깔아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할 줄 알며 이제에 타고났다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방치기를 할 수 있으며 현실적인 실속파로 재물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 장생과 신살로 유금은 정화일간에게는 천을귀인, 문昌귀인, 학당귀인이며 도화의 기운으로 교육계나 중간관리자 매니저 역할의 일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니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봉사와 관련된 업종이나 말로 하는 업, 재정, 금속기계, 의약품의 적성에 맞으며 직장보다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일에 맞는다 하겠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해 보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역량과 실력을 드러내는 기본적인 성향을 지녔다 하겠습니다. 화급금의 구조로 불이 금을 달구어 형태를 완성하듯 외부 환경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며 완성시켜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으며 상황 판단을 마친 이후에 필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의 기반을 다지며 귀에 포착을 잘하며 언행에 단정하고 일관성을 지키면서도 필요시 과감한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일주를 할 수 있습니다. 예의가 발라 인덕도 있으며 특별한 음식을 탐내는 미식가이며 음식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제적으로 외부에 드러내놓고 과시하기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려는 데 집중할 것이며 꾸준히 자산을 지켜내려는 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도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며 지출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론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전함을 주나 변동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기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적으로는 신경성 위장질환, 소화불량, 과로를 들 수 있으며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무리 없는 적당한 운동과 함께 신경 안정을 위한 요가 명상으로 심신을 단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폭이 넓은 관계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깊은 유대관계를 선호하며 쉽게 타인을 믿지도 쉽게 관계를 끊지도 않습니다. 조용하나 단단한 관계로 한번 맺은 인연은 오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 배우자 궁에 유금, 천을귀인이 있어 배우자 복이 있어 남들이 부러워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으며 이성복 많고 처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장간에 정편제를 깔아 바람을 필 가능성이 있으며 술과 풍류를 즐기는 타입일 수 있으므로 이성 문제만 주의한다면 큰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명일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바쁜 능력자로 배우자 궁 천을기운으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으며 명문가 시댁으로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주원국의 조합이 좋고 상생하는 구조에 운의 흐름도 유리하다면 인생에 큰 기복 없이 순탄하게 흐르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굴곡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으니 일주만으로 운명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길 바라겠습니다. 토종 땅이나 자갈로 덮은 전답으로 토질이 좋지 못한 땅 또는 땅속에 보물이 있는 횡재수의 형상인 기후일주는 일지식신을 깔아 특출난 재능과 정이 많으면서도 차고 냉정한 면이 있는 성격을 가진 일주로 담백하면서도 너무 솔직하여 남에게 이용당하기도 하며 단순 명료한 측면을 선호한다 하겠습니다. 기후일주는 먹을 복을 갖춘 일주로 피상한 두뇌로 학업 능력이 우수하며 맡은 바 일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인재로 온순하면서도 속전속결로 타인을 제압하는 힘을 지녔다 하겠습니다. 모성애가 있어 외적으로 유해 보이나 일도양단의 냉철한 기질도 강하다 하겠습니다.
예의가 발라 인덕도 있으며 미식가이며 음식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땅속에 보물이 숨어있는 금광으로 승부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절차에 따른 정식적인 경로보다 특이한 경로로 출세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상사의 신임을 받으며 주위의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지 유금의 장성의 기운이므로 아지비강에 자기 중심적으로 일처리를 하며 주변인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으며 내적 갈등, 번민, 구설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주귀인, 문창귀인으로 평생 의식의 풍족과 복록이 잇따르며 머리 회전이 비상하여 학문을 즐기며 문장이 수려한 지성이 돋보입니다. 지혜, 재주, 재치가 출중하며 학문을 통해 높은 직위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과 흉한 사리와도 길로 변화시키는 기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소장, 간, 폐, 치아의 질환을 조심해야 하며 연명의 경우 산액에 있어 제왕절개로 출산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화토가 많을 경우 심장, 방광에 취약할 수 있고 사주가 화다하다면 폐나 대장, 토금이 강하고 목이 약하거나 없다면 간이나 담에 취약할 수 있으며 금수가 강하다면 심장, 소장, 저혈압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목이 적당히 있다면 건강하며 장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적으로는 학자, 교육자, 대학 교수직, 법조, 검찰, 경찰, 문학, 출판, 예술, 의학, 의사 등 사업보다는 월급 생활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화왕사주일 경우 우매해지기 쉬우며 적당하다면 학문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화금이 적당하다면 예술이나 종교가로 명성을 얻을 수 있으며 화금수가 있다면 거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화금수의 목까지 있다면 귀한 신분까지 오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화토가 하나씩 있고 목이 과다할 경우 욕망이 커 성질만 난폭할 수 있으며 기력이 쇠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을 극하며 남성적인 기질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한량 기질이 강한 남명의 경우 외부에서 신뢰받고 인기 있으나 가정 안에서는 게으를 수 있습니다. 식상의 기운이 편직에수로 모이기에 아내의 복이 있으며 맞벌이하는 아내로 아내의 수입이 본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 있으므로 이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니 자기관리를 해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모를 모시고 살거나 처가와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자신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로 남편을 밀어내는 형상이 있으며 정평관이 공망이고 식상이 강하여 관을 극함으로 웬만한 남자는 식상의 기운을 못 참고 떠나게 됩니다. 배우자궁이 유금으로 목이 뿌리를 내리기 힘든 모습이며 본인 자체가 유금의 성향도 있으므로 배려심을 키워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문창과 학당귀인으로 똑똑하며 자식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식 낳은 후 남편과 사이가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추방 햇살이 있어 일생에 큰 수술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 원국의 조합이 좋고 상생하는 구조의 운의 흐름도 유리하다면 인생에 큰 기복이 없이 순탄하게 흐르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굴곡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일주만으로 운명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천지가 음금의 기운이 강하면 가을의 결실 보석처럼 단단하고 냉철하며 투철한 정의감과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장인의 정신을 가진 가녀지동 신유일주는 예리함과 냉정함에 기반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세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12운성으로 걸럭지에 놓이며 천지가 현침에 장성과 도와 홍염살의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어 자수성가명으로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외모도 단정하고 수려함으로 완벽함은 자칫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기운으로도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맑은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없듯 푸성애, 모성애와 같이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자신의 존재감의 필요성을 느끼고 싶은 것 또한 사람이니 말입니다. 물론 신유의 날카롭고 세밀함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의식적 판단으로는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깐깐하다, 따진다며 배척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혼자 잘 살아라 하며 비아냥거림으로 자신들의 부족함을 덮으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신유의지가 실제로 까칠하고 타인의 마음을 배려치 않으며 타인의 결점만 콕콕 찍어 지속적으로 하는 잔소리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유중천간 신금이 투출된 신유로 현실적 가치들이나 돈들이 드러난 상태로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게 되면 여기 돈이 있으니 가져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천간신금일간의 왕근인 일지비견에 뿌리를 내려 자존심과 경쟁의식이 강하며 확고한 자아로 불의를 참지 못해 자신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는 기질이 강한 일주라 봅니다. 건강적으로는 자기 관리를 잘할 것이며 천지가 음금인 기운이 강하니 폐와 대장, 치아, 뼈, 피부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사주에 화기운이 있어야 하며 목기가 약하다면 간담이 취약하며 잘 놀랄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천간에 개수 식신이 있다면 정밀하고 세심한 프로페셔널한 손기술을 사용하는 의사, 엔지니어, 미용사, 제조업 종사하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 귀금속, 반도체, 정밀 분야나 광학, 기술 직종이나 미니마나 연예인을 해도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승부와 경쟁적인 기운을 넘어 자기의 결기가 강한 일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밖에도 군인, 경찰, 수사기관과 같은 법과 권력계, 특수직의 일에도 잘 어울리며 타인과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모가 많아지니 혼자 하는 일이나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높은 성취와 함께 시간적 소모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유일주는 천지가 현침에 더하 홍염까지 있어 고결하면서도 고지식하고 깔끔하며 냉정한 매력적인 일주로 이러한 기운이 강한 만큼 양면성 또한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으므로 활인의 활동으로 덕을 쌓는다면 원만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명의 경우 자식이 생기고 난 이후 일이 잘 풀릴 수 있으며 신유의 강한 기운을 조절해주는 화기운으로 성격적으로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본인을 멀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재성이 유금에서 절대지에 놓이며 임목정제는 유금과 원진이 되고 묘목편제는 유금과 충이 되므로 배우자 공이 불안하여 유중 경금과 을목편제가 을경암합이 되므로 배우자를 배려치 않고 뻣뻣한 신유일주라면 아내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원만한 가정을 이루려면 처가와 아내에게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자식이 어려서 몸이 약할 수 있으며 멀리 유학을 가야 한다거나 타지로 이동하여 사는 등 떨어져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개수식신이 유금을 모아 병지에 놓이며 병지는 신살로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잘생긴 남편이며 관성인 화의 기운이므로 신유일주의 강한 기운을 조절해주니 성격이 원만해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주원국의 조합이 좋고 상생하는 구조에 운의 흐름도 유리하다면 인생의 큰 기복이 없이 순탄하게 흐르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굴곡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으니 일주만으로 운명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정편인 인성일주의 병지에 해당하는 개요일주는 봄을 그리워하며 가을이라는 열매가 풍족한 시기에 이별의 기운이 감도는 기질을 갖고 있어 외로운 심성으로 자연적 인생을 그리워하나 세속을 떠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주라 봅니다. 절안에 흐르는 샘터나 야밤에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상 또는 비를 맞고 있는 병 등 다계 형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능력과 유아 독존적인 예술적 재능과 문학성, 손재주가 비상해 한 가지를 배우면 10가지를 응용할 줄 아는 총명한 일주입니다. 단번에 성공하기보다 실패와 역경, 무명 시절을 거치며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내는 확고한 소신과 신념, 자존심이 있는 일주로 개수는 음수로 고요하고 깨끗한 생명수로 목을 키우는 수생목이 목적이며 유금은 음금, 나체도화로 미남 미녀형들이 많으며 외유내강형으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강한 유금의 기운과 문곡귀인으로 글재주, 말씨가 고우며 실력자로서 그렇지 못한 능력 없는 사람들을 보면 까칠할 수 있습니다. 일적으로 자신이 직접 해야 속이 편하며 끝까지 성취하려는 욕망이 강하다고 봅니다. 기억력이 좋아 영리하고 적게 배우고도 크게 이루는 소확대성의 일주로 적은 것을 크게 이루며 살아가는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요일주는 외유내강일주로 겉모습은 차분하게 보이나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감히 버릴 수 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비겁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는 책략가의 탐욕적인 기질도 있습니다. 병지역마의 기운이므로 이사이지 여행, 이동과 관련이 있으며 많이 움직일수록 건강하고 재물운도 커질 것입니다. 태생부터 부유하다면 결혼해서 고생할 수 있으며 외부인들에게는 관대하나 가정에는 소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하복부가 차고 나이 들어 시력, 치아, 심장, 신장, 방광, 중풍, 당뇨, 비뇨기 계통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 이상이 오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주의 목화의 기운이 적당히 있다면 건강하고 부귀할 수 있으나 약하다면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사, 오, 미, 수월생, 태생들 중 사주의 목화의 기운이 강하다면 신장과 폐가 허약하며 토다하다면 신장이 허약할 것입니다. 사주가 수다하다면 생각이 많아 결단력 부족과 생각에 꼬리를 물듯 고민이 많으며 예민하여 원만한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혼자가 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할 시 편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에 효신살로 인정이 많아 자신이 좋아하거나 이득이 될 만한 주변인들에게는 자신의 것을 잘 주기도 하며 박학다식하나 제복은 적으며 생모와 헤어질 수 있고 자녀 덕이 박하며 모친과 시어머니 고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리로 볼 때 맞는 배우자일주는 무진, 병호일주가 잘 맞으며 기묘일주를 만나면 이별하기 쉽습니다. 월지가 신유월이라면 지전살로 땅 위에서 구르고 넘어지는 모양새로 비유하는 흉살로 잦은 직장이동, 실패, 구설수, 노력해도 성과가 낮아지는 조속모파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정신이 맑지 못하여 종합, 명료, 분명성의 기운이 떨어지며 조상묘를 이동하는 등 금전지출에 낭비를 할 수 있으며 삼재운에 일이 막히거나 직업적 변화가 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아 우울하거나 힘들다면 묘목운에 정신적인 안정감을 위해 새로운 직업으로 이직하는 것도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 조회와 머리를 쓰는 일에 적합하며 사업보다 직장명으로 연구원, 회계, 격리, IT 기술이나 문서를 다루는 직업의 적성에 맞을 수 있으며 술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술로 인해 이직이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 부모가 재혼으로 두 명의 어머니가 있을 수 있고 모친이 칼을 들었으니 모친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외부적으로 자신과 잘 어울리는 괜찮아 보이는 배우자를 선호하며 명문가 처가와 저의 덕을 볼 수 있으나 바람기로 인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다소 남성적인 기질의 여성을 만나면 해로할 수 있을 것이며 배우자가 기획을 주관하는 핵심 인물이거나 국가기관에 종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동성연애를 할 수도 있고 병지용마일지이므로 타지나 외국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연애를 하는 타입이며 자신이 휘둘린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과감히 말없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마마보이 기질이 있어 냉정해 보이나 응석을 부리며 어리광을 부리는 경향이 있어 연상의 배우자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명의 경우 말씨가 고우며 애교 있고 어디로 튈지 모를 매력이 있으나 까칠하고 예민한 면도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유학을 갈 수 있으며 부모님이 재혼을 할 가능성이 높고 모친과는 애증의 관계로 도움도 받으나 미움도 있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받아주며 이해해주는 남성을 선호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있는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성과 연애 시에도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미련 없이 헤어집니다. 배우자는 타지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으며 남편과 자식복이 미약하여 독신으로 살아갈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건봉금을 가져 자궁질환으로 아들을 두기 어려울 수 있으며 도식의 기운이 있어 자식 두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자식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 물불안거리는 유별나게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주왕국의 조합이 좋고 상생하는 구조에 운의 흐름도 유리하다면 인생에 큰 기복이 없이 순탄하게 흐르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면 굴곡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으니 일주만으로 운명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 들어주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유금일지를 둔 일주 해석을 마치며 십천간과 유금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목의 지지에 유금을 두면 봄의 기운과 숙살지기, 목과 금으로 수와 화의 조를 살펴보아야 하며 수기운이 강할 경우 간목의 환경이 어려울 것이며 화의 조가 필요합니다. 수인 인성이 병역지에 놓이므로 유금 관성이 기운이 강한 혜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혜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을의 간목은 다 자란 경우이므로 정화와 경금이 있다면 간목을 대들보로 쓰는 정격으로 올바른 종교나 올바른 사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목 입장에서는 유년생은 즉 닭띠를 말하며 반듯한 가문과 전연기 규칙에 순응하며 학습을 잘하는 반듯한 아이였을 것이며 유월생은 재물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부모의 혜택을 받으며 유금 환경에 놓일 것이며 유씨를 두면 오래도록 직장을 다닐 수 있으며 자식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여명은 남편의 경제적인 큰 혜택은 아니어도 말년까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간목이 유금운을 보면 간목에게 정관유금이 태지에 놓이므로 직업적 성취와 인정을 받게 되면 승진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나 태지의 불안정성으로 책임이나 압박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직책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일 경우 서로 부족한 면을
보완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간목의 추진력과 유금의 결단력이 조화롭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나 부정적이면 간목은 유금의 비판에 상처를 받고 유금은 간목의 고집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을목이 유금을 보면 목의 발상과 금의 응축, 양과 음으로 을목은 화로, 유금은 수를 지향함으로 나의 의지와 환경의 차이가 큽니다. 자신을 단련하고 다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며 겉은 부드럽게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완벽함과 자신의 일에 책임감이 높다겠습니다. 병간의 압박으로 초년에 고생할 수 있으나 단련으로 중년 이후 발복할 잠재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인내, 변화, 굴곡으로 예술성이 있으며 을목의 생명력과 유금의 단단함으로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상극관계로 을목은 꽃, 유금은 칼로 을목은 유금에 의해 잘리거나 다듬어지며 성장을 억제합니다. 긍정적으로 서로의 감각을 자극하여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나 부정적이면 을목은 유금에게 상처받고 유금은 을목의 감성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병화가 유금을 보면 병화 입장에서는 유금이 정제이며 사공으로 해가 서산에 이른 시기로 황혼의 시기로서 양기가 약한 상태입니다. 병화가 신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비의 도움인 인목과 사화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병화 입장에서 유금은 사람으로부터의 소개나 협업 제안 등이 재물로 연결시켜줄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병화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며 능동적으로 자신을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정화와 유금은 상극관계이나 정화의 따스함으로 유금의 날카로움, 차가움을 조절할 수 있으며 정화는 자신의 감정적 변덕스러움을 유금으로 하여금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는 정화는 유금의 냉정함에 상처를 받고 유금은 정화의 변덕스러운 언행으로 종잡을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토와 유금은 광산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며 무토는 유금의 버팀목이며 유금은 무토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때론 유금의 날카로움으로 상처를 받으나 유금은 무토가 둔감하고 답답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기토와 유금은 기토는 목을 키우는 윤택한 땅이며 유금은 농기구로 기토는 풍요로운 결실을 얻고 유금은 자신의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풍요로운 환경과 필요한 도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금과 유금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도 경쟁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나 서로 자신의 주장만 한다면 서로 쳐다도 안 볼 것입니다. 신금과 유금은 비겁지장간으로 가족, 형제, 동료와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 구도로 서로 발전할 수도 있으나 각자 자기 주장만 옳다고 내세우면 금의 특성으로 조용히 절교, 단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수와 유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임수로 깨끗이 씻어 유금을 빛내며 값어치 있게 귀하게 해줄 것이며 유금의 견고함은 임수의 흐름을 잘 조절해 줄 것입니다. 개수와 유금은 서로의 감각을 자극하여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이나 유금의 냉정함과 날카로움에 상처받을 수 있으며 유금은 개수의 감정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십천간과 유금의 해석을 마치며 십이지지와 유금의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유금과 십이지지 관계 해석에서는 자수와 해수를 비교하며 해석해야 하므로 축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유는 금생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왕지유금이 고지축토를 보면 사유축 삼합에 생지사화가 빠진 유축 반합으로 결실을 맺은 것을 금고 속에 넣으니 실속에 있습니다. 사주에 유금이 있고 축토운을 보면 사업을 크게 벌리면 안 되며
확실한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실속적인 경영을 해야 하므로 확장보다는 확실한 일만 남겨 소규모로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임목과 유금의 관계는 호랑이와 닭의 원진이며 임목은 수기를 필요로 하고 화기가 있어야 하며 유금은 순수한 금으로 수가 있어야 금의 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니 원진 귀문 관살로 유금은 이미 완성품이고 임목은 땅 위로 드러내려는 뿌리로 서로의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조가 잘 맞는다면 부작용은 없으나 화기운이 강하면 유금이 다칠 수 있습니다. 유금이 임목을 보면 부정적이나 임목이 유금을 보면 성급한 면을 조절하게 되므로 임목이 겪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묘목과 유금은 목의 왕지와 금의 왕지인 왕지끼리의 충으로 초목의 서리가 내린 형상으로 유중신금이 묘중을목을 잘라버리므로 해당 육친이나 을목에 해당하는 건강적인 측면이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사주에 묘목이 있는데 유금을 보면 뜻밖의 팔다리, 사고수를 조심해야 하며 명예퇴직이나 이혼 등의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주 유금은 겨울인 수로 봄의 묘목은 여름인 화의 방향성을 두니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실력이 발휘되지 않으며 생각지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운이나 세운으로 들어와 묘유충이 되면 일에 대한 정체나 지연 활동이 위축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결과물에 대한 실속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묘유충이 사주왕국에 있다면 성공과 실패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며 명랑하기도 하나 차분하고 생각이 많아 예민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으며 머리 회전은 빠르나 좀처럼 사람을 믿지 않는 등의 불안정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기에 삶의 성패가 극단적일 수 있으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일지묘목이 월지에 유금이 있다면 사회적인 활동으로 인해 가정이 소홀하게 될 수 있고 일지유금과 월지에 묘목이 있다면 집안일로 인해 사회활동에 장애가 발생될 것입니다. 사주에 충기가 있다면 돌발적이기도 하나 그의 포착 능력과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묘유충이 몸으로 들이받는다면 교통사고, 낙상, 뼈골절이 발생될 수 있으니 등산이나 위험한 취미활동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적합한 직업군으로는 철학, 교육, 상담, 강사, 의사, 사회복지사, 봉사 등으로 할인업으로 업상대체하면 될 것입니다. 묘목은 긴 막대기를 말하고 유금은 공인이 골프나 야구 선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토와 유금은 진중을목과 유중경금의 을경암합 진유 육합으로 진토는 인묘진 목방국을 유금은 신유술 금방국으로 상반된 기운이며 합의 에너지가 약한 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토생금의 형태이나 진토는 유금을 생할 생각이 없으며 유금은 진토에 묻혀 유금이 역할을 못하고 오작동을 합니다. 이들이 만나면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같이 놀기만 합니다. 남녀로 치면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밤새 같이 연애를 한다거나 친구라면 어울리느라 공부를 등한시하며 전혀 생산성 없는 서로가 서로의 특성 기질을 방해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진유합에 진토의 기운이 강하다면 유금의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며 유금이 강하다면 결실의 완성도가 높아지며 이성을 만난다거나 연애, 결혼까지 갈 수 있으므로 유금이 주도적으로 합을 이룰 때 이상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토는 유금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유금은 독립과 사회적 리더, 경영자로서 성장할 수 있으며 한 분야의 전문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토는 위장을 나타내고 유중신금은 날카로운 칼로 사주에 진유가 있다면 위장병이나 위수술, 위질환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생지사화와 왕지 유금이 만나면 사유축 삼합에 고지가 빠진 사유 반합으로 사주에 사화가 있는데 유금운을 보면 사화는 새로운 일에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려 할 것이며 이사나 이직 시 새로운 건물로 가며 공간적 리모델링을 하는 등 왕지는 변화를 싫어하나 생지는 변화를 좋아하기에 계획이 실천되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발동될 것입니다. 유금은 순수한 금으로 좋고 싫음이 분명하며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고 사화는 생각을 드러내는 편으로 매사 분명한 유금은 사화를 보면 너무 드러내는 것 같아 싫어하고 사화는 유금이 따진다는 식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축 삼합은 금의 기운으로 귀결된 사회적 시스템 합입니다. 현실 감각, 분석, 판단력, 절제력, 의지가 강하다 하겠습니다. 금삼합은 삶을 추상적으로 보기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리하려는 성향을 갖습니다. 사유축의 특징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애매모호함을 꺼리며 언제나 정리된 정보, 체계적인 계획, 안정된 틀을 중시 여기며 감정적 혼란보다는 합리적인 것을 선호합니다. 돈을 수단이 아닌 구조의 핵심으로 이해하며 과소비보다 저축, 안정적인 투자, 보수적인 지출을 선호하며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조용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편이며 스스로 다듬고 정리를 잘 함으로 사주의 주변인들이 의지하는 존재가 된다거나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며 신뢰와 책임으로 관계 유지를 하려 하며 일찍부터 현실을 인식하고 타고난 실용성과 절제력으로 조숙하다 하겠습니다. 인생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쌓아가나 감정 표현이 서툴러 대인관계 시 차갑다거나 지나치게 계산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연, 월, 일에 사유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초년부터 중년까지 현실적 감각과 돈에 대한 개념, 책임감이 강하며 질서 있는 삶을 선호하며 비합리적인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월, 일, 시에 있다면 중년 이후부터 돈, 명예, 직업에 집착이 강해지며 서서히 결정되고 정리되는 흐름을 타며 투자 감각이 높아집니다. 사주에 사유가 있는데 축토운을 만나면 삼합이 완성이 되어 막연하게 감정과 충동으로 움직였던 삶에서 정리하며 불필요한 수익은 빼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므로 갑자기 정리정돈을 시작하거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단절하며 성과 중심의 일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시기로 혼자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고 감정적으로 다소 고립되거나 내면을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것입니다. 감정적 흔들림보다는 나의 기본 틀을 다시 재설계하게 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갑을목일간이라면 금은 일간을 극하는 관성으로 사유축 삼합이 작동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압박, 책임, 규율, 통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초년부터 가정과 사회적 틀에 순응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기 쉽고 자기 주장을 누르며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을 수 있으나 사회적 신뢰, 명예, 권위치기라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사회적 역할로 연결하면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정화 일간에게 사유축 삼합이 작동을 하게 되면 금은 재성으로 자연스럽게 금전과 사회적 관계면에서 성과를 추구하는 흐름으로 자신의 열정과 창의성을 물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술, 사업, 창업 등 자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금전적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만약 화기운이 약하다면 과도한 욕망과 물질 추구로
무너질 수 있으므로 소비를 조절해야 하며 감정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무기토일간이 사회적 삼합이 있다면 금은 식상으로 자신의 사고와 표현, 창의성이 외부로 드러내며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날카롭고 핵심적으로 찌르는 비판력과 안정적인 창작으로 말을 하는 직업이나 글, 숫자, 분석, 교육,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상관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정관과의 충돌로 조직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말실수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으니 균형적인 표현력으로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경신금일간이 사회적 삼합은 비겁으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경쟁심이 강해지고 자기 주도적이며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할 것이므로 건강한 협력과 협동, 인간관계 유연성을 키워 원만한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계수일간의 사회적 삼합은 인성으로 지식, 문학, 학문, 보호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여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지켜주는 역할로 의사나 강사, 연구자, 상담사 등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성이 금의 기운이 강하게 되면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나 먼저 채워야 남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챙겨야 합니다. 사회적 궁합은 금으로 귀결된 관계로 침묵 속에서도 가치를 드러냅니다. 서로 뜨거운 열정적인 연애를 하기보다 정서적으로 신뢰와 상호 존중의 관계로 안정감이 두드러지는 궁합입니다. 실속적인 것을 먼저 볼 것이며 기복이 없고 서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편안해지고 실질적인 인연으로 안착되는 특징이 있다 하겠습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하고 생활 방식이나 경제의 관념이 맞는다면 매우 오래 이어질 것입니다. 금기운이 너무 강하게 되면 애정보다 역할로 계산적일 수 있으며 그냥 함께 사는 사람처럼 메마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유금과 오화가 만나면 왕실끼리의 만남으로 화다한 사주에 오화가 있다면 화극금으로 유금이 손상이 되며 수다한 사주에 오화가 있다면 유금을 활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에 유호가 있고 연월주에 화기운이 강하면 조상이나 부모대에 부도가 난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일시에 화기운이 강하면 본인이나 자식대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율한 사주에 금이 있는 사주가 과욕을 부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허나 축토나 진토가 있어 조를 조절해 준다면 긍정적일 것입니다. 유금과 미토는 유금은 사회축 금극으로 미토는 해묘 및 목극이 되며 미토는 신금의 방향성을 두는데 신금을 거치지 않고 유금으로 뛰어넘는 격각의 형태가 되므로 일의 진행 과정에 있어 문제가 발생됩니다. 유금이 묘목을 보면 묘유충을 하는 데 있어 미토가 있어 묘목과 묘미 목극을 하게 되면 보호막이 되므로 묘중을목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금과 지지 신금이 만나면 신유술 방화 금극에 술토가 빠진 신유 반합으로 금극을 이룹니다. 자축과 오미는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간의 수직적인 관계이나 신유는 친구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로 유금은 인목을 싫어하나 유금이 신금을 만나면 인목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신금은 유금이 인목에 뿌리가 있는 간목을 치면 칼날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인목과 묘목이 육체적인 산업이라면 신유는 인공지능과 같은 정신적인 산업이며 신유가 있을 때 화기운이 없다면 금의 방국으로 금기가 강하게 되므로 금의 날카로운 살기 또한 강해질 것입니다. 유금과 유금이 만나면 병종과 자용으로 유금의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왕지 유금 하나로도 금기운이 강한데 유금이 중첩되니
잘 다스리고 적절한 곳에 쓰인다면 대단한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금의 자형은 세균성 전염이나 식욕마비, 알코올 중독, 간, 담,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한 곳에 집중하게 되는 중독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려면 매우 정밀한 세공 분야의 연구나 일에 적합하며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업에 요구되는 분야나 인기를 기반으로 한 일에 유리할 것입니다. 유금과 술토는 유술 방국과 육해로 유금에게 진토는 제자로 사주에 진유 육합이 있는데 운에서 면목이 들어와 미유충이 되면 육기가 되어 배신이나 이간질을 당할 수 있으며 술토 운에는 진토와 충함으로 유술 방국을 방해하게 됩니다. 유술합이 육해가 되면 내적으로 외로우며 제자나 자식이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에 유금과 술토가 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활인화 분야가 적합하며 사주에 유금과 술토가 있는데 오화운이 와서 술토와 오술화 방국을 하게 되면 유금이 손상될 것입니다. 유금은 완성품이고 술토는 창고로 유술 방국을 이루면 결속, 정리, 마무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신유술 방합은 어떠한 조합보다도 강력한 집중적이며 서쪽의 금을 상징하는 신유술로 사주왕국에 신유술이 있다거나 운으로 들어와 방합을 이루면 금의 조합을 이룹니다. 진토, 미토, 신금, 유금, 술토, 축토 이 6개월 동안에는 금의 조합이 길어나 임목, 묘목, 사화, 오화는 해롭습니다. 해수와 자수와는 금의 조합이 약해집니다. 신유술 방합은 신금과 유금의 힘이 강해지며 술토의 성질이 소멸하여 금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가 금을 좋아하면 기운이 되고 사주팔자에서 금을 싫어하면 신유술 방합은 흉운이 될 것입니다. 두 글자만 만나도 방합으로 봅니다. 허나 금기운의 특징과 세력이 기울어진 조합이 되며 금방향의 특징은 세 글자가 모두 존재해야 한 방향으로 기운을 모으나 이 중 한 글자라도 없다면 확실성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번창하는 시기는 금기운인 가을이나 천간에서 금기운이 드러나 활성화되는지 충돌, 처벌, 해약 등으로 손상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흐름을 타면 번창하고 시기가 맞지 않거나 손상이 되면 약해집니다. 대운이나 세운의 한 글자가 들어와 신유술 방합이 완성이 되면 규칙 제정, 의사 결정, 절차 진행, 검토나 판결, 계약법, 재정적 정산, 직업 역할의 변화, 무기나 금속 관련 문제와 같은 일이 발생되며 십신과 사주팔자에 나타나는 기륭 요소의 조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유금이 해수를 생하는가 아니면 자수를 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로 고전문헌을 종합하여 계절의 변화와 수생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유금이 해수나 자수를 생하느냐 못하느냐의 일반적인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금이 수를 생하는 것은 무조건적이 아닙니다. 그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운의 흐름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지천서에서는 수가 없으면 금은 흐를 수 없고 금이 없으면 수는 맑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금수 사이의 상호 균형을 강조합니다. 유금, 6월에는 금의 기운이 강하나 건조하여 수의 기운이 억제가 됩니다. 이때 유금이 수를 생하려면 천간에 임계수가 나타나거나 지지에 자수나 해수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수의 근원이 없이 유금은 수를 생하지 않습니다. 금생수는 금의 존재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유금은 음의 금으로
본질적으로 온화하고 절제된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유금이 수를 생하는 기운은 격렬하고 거친 흐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양분 공급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유금은 수의 질과 잠재력 모두에 있어 선택적입니다. 해수의 내부에 숨겨진 간목이 수기를 발생시키므로 해수는 근원이 있는 수에 속하며 자수는 개수의 원기를 담고 있어 형태가 있는 수에 속합니다. 유금은 수를 생하는데 근원과 연결되기 위해 해수를 좋아하고 자수를 싫어합니다. 자수는 수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금이 약하고 자수가 강하게 되면 유금이 수에 의해 흡수되어 버립니다. 반면에 해수에는 간목이 있어 토를 정리하고 수의 흐름을 도와 유금이 생성한 수가 넘치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유금의 지장간은 순수한 금으로 수를 생성하려면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유금이 해수운을 보면 해중임수가 유금에 의해 자양되어 금생수 수생목으로 자양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허나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 충돌로 인해 금기운이 손상되므로 수를 생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삼명통해에서는 순수한 수, 왕지자수와 순수한 금, 왕지유금의 충돌은 금기운을 손상시킨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여 유금이 해수를 생하는가 자수를 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생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가라는 판단으로 귀결됩니다. 유동성과 호환성을 지닌 해수는 해수의 본성에 더 잘 어울리므로 오행법칙에 따라 유금을 더욱 적합한 보조 수단으로 여깁니다. 금이 수를 생한다라는 개념을 인격 발달 수준으로 확장을 해본다면 이성적인 금이 깊은 감정과 직관, 체계인 수를 어떻게 길러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는 잠재의식, 공감, 회복력을 상징하며 그 지속성은 금의 질서와 감각을 통해 이끌어져야 합니다. 반대로 수는 즉각적인 감정 반응과 본능적인 충동을 나타내는데 금의 절제와 수양이 없다면 쉽게 감정 과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이 수를 생하는가 아니면 수가 생하는가는 사주팔자 분석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 성장은 감정인 수를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감정의 깊이와 내면의 원천인 수를 기르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과 수가 서로를 생한다는 이 지혜는 현대 스트레스 관리 또는 감정 교육에 실질적인 참고 가치를 지닌다 하겠습니다. 자수와 유금은 자유파와 자유기문 관살 작용을 합니다. 사주원국에 자유가 있고 겨울생인 해자축월생에 화기가 없이 조우가 맞지 않는다면 건강상 세균성 질환, 생리불순, 요도염, 방광염, 신장염, 전립선염, 신경통, 요통,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며 자수와 유금은 왕지도와 기운이므로 호색, 주색, 연정으로 이성관계가 문란할 수 있으며 왕지끼리의 만남은 공주병, 왕자병이 있을 수 있으며 의부증, 의처증, 조현병, 정신질환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사주에 자유기문 관살이 있다면 주위에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몰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풀어주어야 할 것입니다.